네, 우리 전체 이번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많은 고민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각각 자신들의 경험을 말씀을 나눠주시는 건데 이번에 발표하실 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제 입말 한식 요리사라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개념을 정리하고 지금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과 많은 대화, 많은 모임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참 저희가 앞으로 농부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음에도 농부들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로밖에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하나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내가 생산한 건 어떻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영양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디에 좋다. 그러니까 다 건강 정보로만 말씀을 전달을 하셔서 그 안에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땀과 또 그 과정과 또 거기에 구체적인 감각적인 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 풀어내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러한 지역에서 농부들과 더 많은 맛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걸 기회로 우리 소비자와 만나는 농부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더 기다리시기는 그러니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부들의 맛, 농부들을 위한 맛 워크숍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아브레이수나 대표 하면 요리사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모이셔가지고 들어주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미각 교육을 하자고 제 김원희 총장님 전화 오셨을 때 한 번은 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미각 지도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밥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분들과 나의 사례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 워크숍이라고 이야기를, 미각 교육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감히 못하겠고 맛을 같이 농부들과 본 맛 워크숍으로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하얀 종지 하나 드렸잖아요. 한번 향도 맡아보시고 도대체 얘는 어디서 오나인가, 나름 이제 인쇄물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제 이런 농부들의 맛을 탐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게 된 흰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음식을 지은 걸 여러분들과 그냥 맛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한 4시면 제 강의는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맛 워크숍을 농부들이랑 하게 된 거는 우리 김현숙 교수님도 계시지만 작년이었죠. 미각교육 지도사 과정을 시나가와 교수님과 김현숙 교수님이 나눠주신 거를 이렇게 좀 따라했습니다. 농부들한테 좀 어떤 게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김원희 총장님 말씀대로 제가 계속해서 농부를 만나러 다니는데 농부들이 본인의 작물을 맛을 모르고 있다라는, 모른다기보다는 본인의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슬로푸드에서 그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의상을 전공했다가 어떻게 음식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공양간에서 음식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지역을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예산 농부님도 지역에서 뵌 농부님이시고요. 이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알 것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공을 바꾸고 그랬던 이게 출발점은 이제 같은 미각도 같은 거겠지만 건강, 그다음에 나의 일상에서의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찰 음식을 시작으로 해서 뭐 궁중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한국의 음식들을 배우러 다녀봤지만 뭔가 나에게 이렇게 들어온 만난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그 인비트로 플랜트 김태현 대표님이 계세요. 대표님이 인연이 돼서 지역들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겼고 그 계기를 통해서 지역의 농부들을 실제로 만나는 기회들을 늘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잡은 한식은 농부의 음식이다. 이게 제가 내린 어쩌면 중간 결론이고요. 죽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느낀 한식은 우리의 엄마가 해준 우리 엄마의 엄마들은 다 농부였고 그리고 어떤 귀족층이나 사대부들이 먹은 음식보다는 그냥 밭에서 각 딴 걸로 엄마의 마음으로 해줬던 그 음식이 농부의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마을의 뭐 잔치 음식이나 아니면 그 절기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그때 나오는 계절식들을 기록을 하고 그걸 이제 그래서 입말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입 구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입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한식을 저는 이제 다시 기록하고 그걸 또 요즘에 맞도록 음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는 우리 더불어농원 토종농부님도 계시고요. 저 위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절기 음식들, 그런 것들 그리고 저쪽은 이제 공주에 7월 7석에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부들을 저도 배우러 다니는 거라 서로 농부님들을 만나면 서로 반가울 수 있는 게 제가 알 수 있는 걸 나눌 수 있고 저도 농부님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지역 가는 일들이 저에게는 항상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슬로푸드 아시아 구스토 할 때 강원도의 내림 음식을 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횡성에 사는 김복동 농부이자 할머님이 항상 해왔던 어떤 강원도의 음식들. 이건 이제 산채 콩탕이 있더라고요. 콩을 바로 갈아가지고 두부가 되려면은 이제 간수를 넣잖아요. 두부를 내리기 전에 콩을 갈아서 물 내린 거에다가 간수를 살짝 풀어서 바로 국으로 끓여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입말로 내려오는 할머님들, 평생 감자 농사만 지으며 살았던 할머님들이 모여 사는 방충마을이라고 양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입말로 배워서 도시에서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에게 그 식재료로 다른 음식들을 개발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주에서 내려오는 정월대보름 음식. 제가 이런 것들을 선별한 거는 어쩌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가끔은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의 어떤 나의 유전자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의 시선이나 생각들은 좀 국외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선별한 음식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꼭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맛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작년 겨울에 아시아 구스토 할 때 일본의 한 교수님이 아니라 그 간장 만드시는 마을의 분이 식재료가 사라지지 않으면 식문화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에 큰 영감이 돼서 저도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 하얀색 가루를 가지고 다른 서양 요리사라든지 요리사들과 함께 다른 음식들을 개발해보고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선에서 농부님이신데 사찰식으로 뭐 9번 덮거나 아니면 쪄서 만드는 여러 가지 조청들, 수제 조청을 가지고 진저 밀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생강을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개발하는 것 등 아니면은 덕산이라는 월악산 밑에 있는 산의 덕을 보고 산다 해서 덕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마르쉐라고 도시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의 식재료로 음식을 개발해서 장터에 나가 본다거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끝에 원래 있던 한식을 하기도 하지만 식재료를 가지고 조금 다른 시도를 해야 사람들이 그 식재료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부꾸미 와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원래 내려오던 베리류, 예를 들어서 뭐 구지뽕이나 아니면 오디 아니면은 여러 그런 재료로 뭐 뱅쇼 같은 거 만든다거나 조금은 즐겁게 농부들과 뭔가 만들 수 있는 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가평에 있는 잣으로 약간 후루룩 마실 수 있는 잣 스프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전통을 지금 현재의 맛도로 단자를 가지고 마카롱보다 맛있는 요즘에 맞는 음식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일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딴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원도에서 어떤 삭힌 감자가루로 뇨끼를 서양 요리사 변준희 선생님과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랬고 제가 이제 실제로 미각 맛 워크숍을 하게 된 거 중에 천안에서 했던 그리고 제가 했던 지역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천안의 사례가 여러분들이랑 조금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 그러니까 초의 겨울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글자나 내용들은 우리 신하가 교수님이 저가 배웠던 그 자료에서 발췌를 해서 농부들에 맞도록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천안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식재료가 뭐가 있지요? 그죠? 다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호두이고 또 뭐가 있지요? 딱 떠오르신 거 없으시죠? 근데 지역을 다녀보니까요. 천안에 호두 말고 굉장히 많은 작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먹는 미각교육 우리가 원래 했던 그 자료 그대로로 천안을 의식하고 천안을 먹고 천안을 키운다라는 그 이야기로 천안의 식재료로 농부들과 만났습니다.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태조산 벌꿀, 호두, 참외, 흥타령 쌀, 잡곡. 뭐 사실은 한국이 넓으면 굉장히 넓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중복되는 식재료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요리사의 눈으로 이 대표 농산물은 나도 한번 음식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부님들한테 한번 먼저 요리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농부님들과 먼저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농부님들이 본인의 작물을 소개를 해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잡숴봐요. 일단 먹어봐요. 우리 게 최고예요. 이거가 한 3-4단어가 팔도에 가는 농부님들이 거의 하시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그게 사랑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뭔가 같이 돕거나 혹은 내가 아는 걸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이 맛 워크숍을 하고자 했던 제일 큰 것은 농부님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이 맛 워크숍을 통해서 본인의 맛을 사람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것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농부님들이 어쨌든 소비자에게 나의 작물에 대한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요리를 하다 보니까 뭐 달다 짜다 뭐 씁쓸하다 이런 어떤 그리고 그 맛을 또 어떤 다른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미각교육 그러니까 맛 워크숍이 왜 하냐는 거에서 제일 큰 거는 농부님들의 자존감 쉽게 말하면 내 집밥 나의 지역이 이렇게 멋지구나 내가 키우고 있는 작물이 자랑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음식 워크숍으로 들어갈 때는 꼭 그 지역의 향토식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물론 개발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우리가 원래 신하화 교수님을 할 때도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한 3가지만 농부님들이랑 시간이 또 한정돼 있었고요. 예, 저도 그리고 신하가 교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교수법 강의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답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정답이 없고 나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의 말 특산물 먹어보고 써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다들 아는 그 호두. 나는 정작 내 지역의 호두의 맛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슈퍼에서 사온 그 미국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나의 작물이 어떻게 좀 특징적인 맛이 있을까? 좀 더 고소한가? 좀 더 단가? 그렇게 비교 시식도 같이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써봅시다. 어떤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막 쓰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아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 입말 한식의 매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표준어를 쓰면서 지역의 단어들,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것에 지역의 방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부님들한테 생각하지 말고 써보라 그러면 기상천외한 막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들의 시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 저도 부산 여자지만 저도 이제 도시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런 뭔가 시상이 있는 단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쓰고 두 번째 액티비티는 이제 5가지 맛을 보기. 5가지 맛이라면 우리 다 아는 맛이죠.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맛: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이 맛들을 이제 이것도 교수님 밥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약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러 시료들을 넣어서 맛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맛들을 보시고 그 맛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거. 단맛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달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맛들에 대해서 내가 내 미각이 나의 미래를 통해서 이 5가지 맛들을 구별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구별을 명확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거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감칠맛이라던가 쓴맛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현저하게 못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 이제 이 중에서 한 농부분 거 그냥 찍은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미원맛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떨떠름하다, 뭐 느끼한 맛, 짠맛, 맛소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안의 배를 맛보는 거. 근데 이거는 천안의 배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오시는 농가들이 농부분들이 한 30분에서 한 40분 내외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팀으로 짜서 본인들의 작물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 농가는 자기 사과를 맛보고, 뭐 멜론이면 멜론을 맛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겪은 후에 자기의 맛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신하가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예를 들어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날 때 그 사과의 처음에 사과 맛을 보고 제가 썼던 단어와 미각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 사과 맛을 쓴 나의 내용이 A4 한 장의 앞면과 뒷면에 써 있는데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안도 아까 처음에 왜 호두를 먹었죠. 그래서 끝날 때 지점에 다시 맛보고 써보라고 했을 때 농부들이 바뀌어 있는 자기의 맛들의 표현들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비티 중에서 아까는 맛으로 혀로만 느꼈다면 이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농부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맛 워크숍이라는 게 농부들이 끝났을 때 그럼 뭐가 남느냐 했을 때 어떤 게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워크숍을 통해서 농부들한테 실질적인 결과는 어떤 게 올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맛을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시각의 변화. 그리고 교수님이 뭐라 하셨죠?
생긴다, 자부심이 생긴다. 예, 다 맞으세요. 근데 제일 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작물들을 먹었을 때 혀로 맛보고 보고 만지고 했을 때 자기의 작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송이를 키운 분은 자기 양송이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구름빵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농가의 상품 이름을 구름빵 양송이다 이렇게 짓는다거나,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생김이나 냄새가 약간 레몬 향이 난다 그러면 자기를 레몬향 사과라고 짓는다거나, 본인들이 각자가 자기가 깨달은 맛을 아니면 자기의 이웃이 본인한테 이야기해준 그 작물 맛을 가지고 자기의 상품을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이름까지도 짓게 되는. 그래서 제가 보는 맛 워크숍은 본인의 감성적인 아니면 시적인 감각적인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맛 워크숍을 통해서 농가의 브랜딩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는 농가의 맛 워크숍에서는 그 부분이 시적인 농부분들의 삶에서 변하는 그런 형태의 맛 워크숍을 기대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다시 맛보고 써라고 했을 때 아까 보셨죠? 처음에 한 두세 줄 쓰셨다가 계속 쓰고 계신 장면이었었어요. 뭐 감칠맛이 난다, 뭐 진한 향이 난다, 뭐 생거 말렸을 때 향이 다르다, 이런 전과 후의 느낌들을 표현하시는 것들,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막 옷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는 예쁜 게 좋아요. 예쁜 게 좋고 멋진 게 좋고 맛있는 게 좋아서 어쩌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맛을 멋으로 짓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딩,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그 맛을 멋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나름 이렇게 보이시면요, 이런 것들도 다 지역의 민예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민예품들은 농부들의 농한기 때 다 손으로 많이 하시던 문화들이 워낙 많았죠. 요즘에는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기의 농가의 음식들을 차려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눈으로 보고 자기의 작물을 봤는데 노란색이 약간 겨자색이 났다. 그러면 자기의 플레이팅, 스타일링에 겨자색을 쓴다거나 이렇게 맛을 멋으로 연결하는 그런 강의를 처음에 이제 미각 교육하면, 두 번째는 이제 맛으로 멋을 짓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향토식과 그 식재료로 요리사의 시선으로 특작물로 음식 개발하는, 그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4시간 정도의 맛 워크숍이 끝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챙겨오라고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작물이나 아니면 소품들이나 여러 가지 다 챙겨오세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아까 우리 맛 워크숍을 통해서 이름 지은 농가 이름 같은 것도 다시 써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상차림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한 것들은 조금 빼드리고, 아까 맛 워크숍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다시 조금 넣고,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제가 소품들은 거의 가져가는 게 없었어요. 보시면 뭐 이런 미네품들 가져가고, 아니면 이렇게 표고버섯이라도 뭐 버섯, 저건 밤이죠. 버섯이면 버섯에 원래 크고 있는, 원래 크는 게 나무에서 나면 나무 어떤 소품들 조금 챙겨가서 영감을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없어도 농부들이 본인들의 멋을 지을 수 있도록 조금 코칭해드리는 정도로 강의는 끝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원도 어르신들과 함께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멋을 짓는 거, 그런 것들이 할머니들도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그릇이 되지? 했던 게, 여기 밑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짝대기 같은 거 있죠. 저게 뭔 거 같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맷돌이라는가? 네, 내릴 때 물, 그 이름 뭐라고 하던데? 예? 채다리, 맞아요. 채다리. 예, 이게 할머니들이 아주 오랜 시간부터 채다리로 쓰셨대요. 근데 형태도 나무가 사연 있는 그 소품들 있죠. 때타고 오래돼서 그런 것들을 그냥 깔고, 원래 감자 전분 내릴 때 짜는 천으로 차려서 이렇게 감자를 올린다거나, 그리고 뭐 집에서 쭉 나가면 있는 옥수수대, 거긴 강원도는 무조건 옥수수 많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뜯어서 위에 음식을 올린다거나,
그분들이 몰라서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 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맛 워크숍과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막 피가 번쩍하고 아주 비싼 도자기가 아니라 본인의 작물, 본인의 것을 가지고 차릴 수 있는 나의 멋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였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네 맛집기로 해서 원래 있던 농부의 음식, 우리 엄마로부터 내려왔던 집밥, 동네 음식을 같이 만들어보고 그 식재료로 다시 음식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의 맛 워크숍의 마지막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사전에 강의하기 전에 막 공부를 하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하는데, 저도 제일 많이 배우고 즐기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앞에 있었던 거 다 아셨죠? 비린데서 삭힌 감자 가루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한번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미각의 시작인 우리 집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과 저 감자전을 쪄왔어요. 감자를 쪄왔는데요. 우선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게 겨울 8월, 9월에 처음 할머님들을 뵙고, 그리고 이제 몇 번씩 가보면서 그 과정들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삭힌 감자가루에 대해서 강원도에 이렇게 감자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했는데, 우리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죠 거기가? 가고시마? 대마도? 대마도에는 삭힌 고구마 가루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참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의 남한에 태어나서 동네 음식을 짓지만, 이게 지구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엄마의 집밥은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감자를 골라요. 어떤 걸 고를까요? 예? 상처 난 거. 예. 예? 작은 거, 못생긴 거. 예. 제가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나의 제일 처음으로 다시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러니까 향토시 엄마의 밥들의 근저에는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왜 삭혔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아서 삭힌 게 아니라 냉장고가 없고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강원도의 척박한 거 때문에 계속 삭히고 썩히고 막 어떤 식 말리고 그렇게 했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할머님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하기 힘든 게, 저런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본인은 너무 힘들 때 먹었던 음식이고 그 당시를 떠올리는 게 괴로우신 거죠. 네,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도 그 자료에 좀 있으시죠?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좀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감자들을 섞거나 뭐 좀 안 좋은 애들을 담고 물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제 썩겠죠. 썩으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은 먹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썩히는 거를 제가 다 썩은 걸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 증언 시간 잠깐 해설. 겨우내 그 물에 담궈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랑 언제 갔었지? 하 선생님, 제가 언제 갔었어? 5월? 그 물을 한 번도 안 거르고 그냥 그 물 그 상태였어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물을 걸렀어? 그랬다. 그래서 갔더니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 100m 앞에서도 그 썩은 냄새가.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들이 그거를 물 넣고 이제 계속 물을 갈더라고. 물을 계속 갈아서 터지더라고요. 껍질 안에서 터진 하얀 그 깨끗하고 물컹물컹거리는 것을 이제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더러운 물이 나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난 그 가루물을 이제 놔두는 그 상태가 되면은 녹마리 밑에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그 다음에 또 말리는 과정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받으신 6개 조로 나눴는데 못 받으신 분은 없어요? 맨 뒤쪽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하나 맛있게 시식하시기 바라고요. 네. 맛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소가 강원도 지역마다 소가 다 다른데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각종 콩들, 뭐 선비잡이 콩부터 해서 제가 계속 지역 다니면서 계속 콩이 모이더라고요. 그 콩이랑 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가루, 지금 드시는 감자가루의 예, 이야기는 감자를 고르면 얘를 이제 물에다 담궈둬요. 그러면 계속 썩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 말로는 짬밥보다 더하다. 굉장히 냄새가 강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인 6월 22일이죠. 그 이후에 담아놨다가 다음에 4월 정도면 이제 뜨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삭힌 감자랑 껍질을 분리해서 그러면 직접 보니까 감자가 완전히 썩어서 안에 하얀 액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100% 감자의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을 계속 내려서 냄새를 없애요. 한 9번, 10번. 상상이 되세요? 그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빠지고 전분만 밑에 남죠. 우리 보통 감자 갈면 전분 내려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 걔를 이렇게 뚝뚝뚝 떼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린 후에 이렇게 가루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가 되고요. 이 음식법은 강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양의 방충마을의 전향자 이장님이랑 그다음에 김순옥 할머니, 그다음에 황혜자 할머니 입말과 그리고 그분들이 내린 걸로 음식을 지은 거고요. 저의 어떤 목표는 이 식재료를 이태리 음식 하시는 요리사들한테 계속 먹여보는 거. 왠지 이건 뇨끼나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도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떡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좀 막내딸이라 그런지 맨날 울보라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끝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예요. 예, 이거 우리 판매하는 감자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달라서요. 실제 이렇게 만들면 돌처럼 굳어버려요. 이렇게 고무 우리 지우개, 말랑한 지우개처럼. 그리고 실제 이건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삭힌 감자가루 사실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장님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자 가지고 마르세에서도 도시농부 시장에서도 판매도 했고 또 직접 워크숍을 그 마을 회관에 가서 하고 행복이 가득한 집에 그 기사도 싣고 이제 그런 아주 시골의 향토적인 소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면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요리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뵐 기회가 있는데 우리 하면 씨는 한 요리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런 그 제도권 음식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이제 요리를 사찰 음식이나 이런 요리를 배우고 직접 할머니들이나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의 말 나오는 대로 그걸 기록하고 그분들의 음식을 이제 다시 만들어 보고 서양식으로 다시 표현도 하고 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바로 한식의 어떤 그 자체, 한식의 모습,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제도 교육을 받거나 외국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한식을 뭐라고 표현하더라? 뭐라고 하죠? 한식에 대해서 퓨전 아니고 아무튼 뭔가 한식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한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걸 해석하거나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표현들 대상화된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 선생님은 그야말로 그 자체 그분들의 이 사고와 언어로 이제 접근하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한식이 뭐 한식이란 말 붙이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음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접근법이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한면 선생님 그 하시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또 더 많은 요리하시는 분들이 함께 그러한 그 동참도 하고 했으면 싶은 그런 용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브레이 수나 이게 이제 외국말 같죠? 이 말은 외국말이 아니래요. 이진경 작가님이라고요. 그 밥 그림 그리시는 분 전시를 갔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경상북도 예천에 민요랍니다. 한국 민요 보면 거기에 정말 입말 그대로 써 있는 아름다운 게 많고, 근데 이게 이제 한 줄로 모내기 할 때 쭉 서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아부레 이렇게 하면 뒤에서 수나 하면서 도움소 하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민요예요. 노동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천천히 줄을 서서 같이 잘 살아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거 지금 그러면 잠깐 우리 김현숙 교수님 선창으로 아브레이 하면 여러분들은 순화하겠습니다. 우리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 씨앗을 나누는 지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브레이! 동서